반갑습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한평생을 이론의 교법을 전하기 위해 구도자로서 교화자로서 정성을 다해 살아오신 석타원 김호인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석타원님께서는 평생 동안 교화 현직에서 계시면서 이제 활동을 해오시다가 올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경교당에서 지내신다고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냥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도인의 일과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총부에서 33타 치듯이 저도 경종을 33타로 아침 새벽에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고 좌선하면서 오전 시간은 이제 교당에서 교육 공부도 하고 책도 보면서 보내고요. 오후에는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거기 문경이 상당히 좋아요. 영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네. 거기에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거닐면서 사색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간간히 이제 문경 세제도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마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수도인의 일과가 그냥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문경교당에서 교화를 퇴임 후에도 이제 계속 이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보통은 전무 출신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문경교당에 또 봉직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문경교당에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바로 퇴임 후에 그 수도원으로 그냥 입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동창 교무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보고 자원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문경교당에 자기가 갈 상황인데 갈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문경으로는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나도 좀 고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고민을 했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 이제 몇몇 교무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자문을 좀 구해봤죠. 그랬더니 그분 다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세 분 다 뭐 거두절미하고 저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과 그분들의 어떤 말을 정리를 해가지고 가기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경교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문경교당에서도 이제 교화 현장에서 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또 만나시게 되잖아요. 요새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문경이 가니까 비록 숫자는 적지만 교도님들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일당 100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초창 창립주임에서 일대 회장님이셨던 원사님 계세요. 근데 그 원사님 지금 연세가 95세셔요. 그런데 그 95세 된 원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나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전임 교무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임 교무가 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사님이 그때 70대 초반, 그리고 우리 전임 교무님은 40대 초반.
그런데 그 전임 교무님이 처음에 교당에 가가지고 첫 법회를 볼 때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겠죠. 그래 2층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교당 법회 거의 10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 10시쯤 일찍 오셔가지고 두 내외분이 오셔가지고 교무님께 방석을 하나 깔아드리면서 여기 좀 앉으시라고 하시고 났는데 큰 절로 두 내분이 큰 절로 딱 하면서 앞으로 저희 내외 지도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한 기억이 난다고 전임 교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간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지금도 그 원사님께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무님을 나이를 떠나서 네네. 대종사님의 분신으로 알고 계세요. 분신으로 알고 계시면서 법회 끝난 후에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이제 교도님들이 준비해온 점심을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당의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제 먼저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2층에서 법당이 1층은 생활관이고 2층은 법당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2층에서 제가 내려오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수저를 안 드셔. 교무님이 먼저 들어야 든다고. 그 우리 원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교도님들이 다 존경하고 네. 저도 오히려 우리 원사님한테 배우고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로 꼭 인사드리고 네. 안부 인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서 교무님은 교도님을 또 교도님은 또 교무님을 진짜 대종사님과 같이 부처님 모시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네. 굉장히 따뜻한 모습인데요. 그 문경에 가셔서 이제 물론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그래도 현장 교화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양하게 이제 교무님께서 그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또 취미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정말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도님들은 다 일요일 외에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생활을 바쁘시니까 예. 못 오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 제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간간히 문경 세제도 가고요. 간간히 산도 등산을 하고요. 엊그제는 월악산 다녀왔어요. 월악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충주교당 건 40대 초반에 충주교당 있을 때 월악산을 이제 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월악산을 이제 그 목표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월악산이 높이가 1097m거든요. 근데 그 월악산 영봉까지 올라가는데 동포님 은혜를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올라가는 층계마다 다 철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봉까지 가는데 철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봉 올라갈 그 무렵에는 조그만 폐말이 하나 있는데 그 폐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심장이 약하거나 고소증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폐말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밑에를 내려보면 조금 고소증 비슷하게 나지만 밑에 내려보지 않고 철제로 만들어준 동포님 은혜 속에 영봉까지 갔다 온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요. 그냥 자랑스럽더라 저 스스로가.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하산하면서 대산 종보사님 법문이 생각이 났어요. 네.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공부하는 사람은 급히도 말고 느리게도 하지 말고 소처럼 뚜벅뚜벅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날 월악산 산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네. 제가 혼자 산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힘들면 쉬었다가 간 것이 영봉까지 다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녀오면서 또 하나 느낌이 있다면 이런 정신과 이런 마음이라면 설악산도 갔다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날 월악산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문경에서 재밌게 혼자 다시 말해 쉽게 말하자면 도락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악기도 다루신다면서요? 악기는 제가 이제 그 퇴임을 앞두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 젊었을 때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그 아코디온으로 치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코디온을 한번 배워볼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찰나에 그때 이제 강북에 있을 때인데 출가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악기를 부르는 그 교무가 있었어요. 그 교무가 우리 출가 단 활동을 하는데 악기를 하나 다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천한 것이 우쿨렐라예요. 그래서 지금 우쿨렐라를 그 교무한테 배우면서 간간히 무대도 좀 서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혼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또 그 밝고 그 교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석타원님 뵈니까 굉장히 밝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부터는 그 석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이제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그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 석타원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셨어요? 한마디로 착한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착해가지고 우리 어른들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조부모님, 부모님, 저희 3대가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셨어요. 한 동네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동네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도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네. 그리고 노인들이 지나가다가 무거운 뭐 가방이나 보따리를 들고 가면 그것도 제가 집에까지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모셔다 드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착하고 봉사 잘하고 인사 잘하고 그러고 산 것 같아요. 그럼 고향은 어디셨어요? 내장산 아시죠? 예, 정읍. 네. 정읍에서 좀 더 들어가는 산골, 예. 산회. 속에서도 산의 면 속에서도 신배라는 조그만 부락입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셨어요? 원불교는 제가 이모님 인연이에요. 이모님이 누구신가요? 저희 이모님이 원불교 승북교당 창립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모님께서 용각교당에 살림을 해주셨어요. 근데 용각교당에 제가 어떻게 그때 방학된 것 같아요. 동생들하고 용각교당을 간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용각교당에 가서 며칠 방학 동안에 며칠 쉬면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이모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수녀가 되고 싶다고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모님이 아마 그것이 좀 귀담아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동생들하고 집에 가서 2년인가 3년 후에 이모한테 다시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출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면 사실은 교당 생활을 하시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교당을 다니거나 그러진 그러죠. 않으셨고 이모님 연원으로 이제 원불교를 하시게 된 거고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시고서 바로 그러면 출가를 단행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사실 네. 제가 뭐 수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예, 예. 어렸을 때 수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종자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모님한테 와 보니까 그때가 원교 56년도예요. 56년도에 이제 제가 가서 먼저 살고 있는데 그때 칠보에서 2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여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모님이 칠복교당 또 그 창립주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이모님을 일단 찾아서 용가까지 왔더라고요. 그 학생들 둘이.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오면서 저와 함께 그때 입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입교를 하면서 바로 출가를 했는데 그때 입교 변명을 누가 해주셨냐면 대산정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대산정 목사님께서 그때 어디에 계셨냐면은 왕궁에 계셨어요. 네. 왕궁에 계시면서 저는 용각에 있었고 네네. 그 두 학생이 이모님하고 같이 왕궁 대산정 목사님께 가가지고 법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명을 받았는데 한 학생은 이 시인 늘 베풀면서 살아라. 네. 그리고 한 학생은 박주인 너는 주인 되어 살아라. 저는 김호인 너는 좀 호렴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네. 제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법명을 받고 법명을 받으면서 출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출가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수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바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제 출가를 사실 원불교를 많이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모님만 보고 출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가족들은 뭐 이렇게 반대가 없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모님을 보고 가출하다시피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그 후문에 들어보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되게 힘들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게 했어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동생들 보면 미안해요. 네. 근데 그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가 계시면서 지금은요. 네. 저 퇴임했다고요. 네. 차도 한 대 사줬어요. 이제 아버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죠. 지금은 네. 그냥 흡족해 하셔요. 지금은. 네. 그때는 이제 무엇을 모르시니까. 예. 예. 그 이모님이 계신 용각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이제 바로 전무 출신을 이제 그 서원을 하고 간사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간사 근무 시절은 어떠셨어요? 이제 아무 경험이 없으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특히 힘드셨어요? 네. 힘든 건 식당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좀 그런 일을 해보셨나요?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 밥을 집에서 밥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귀하게 크셨군요. 아버지가 시집 가면 네네. 평생을 구정물 속에 손을 담그고 살 텐데 어머니한테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김치도 제대로 못 담거든, 못 담거든요. 예. 그런 제가 이모님 밑에서 밥을 할 때도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국을 끓일 때도 불을 떼서 국을 끓여야 되고 김치를 담을 때도 학독이라고 해서 학독. 네네네. 학독에다가 고추를 이게 갈아서. 고추를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먹 그런 걸 제가 해봤어요. 엄청 욕 먹고 살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냥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 후에 먼 훗날 제가 교무 생활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모님한테 왜 이렇게 그때 저를 힘들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네가 전무 출신을 하려면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혼자 내가 현재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안 하면 도중에 도중하차할까 봐
도중하차 하려면 미리 내 밑에 있을 때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저를 그래 호되게 그냥 고단하게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었다고 먼 훗날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좀 그래도 그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좀 그러죠. 녹아나셨나요? 네, 힘든 시절을 겪긴 했지만 그 시절이 이제 살아오시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그 진학을 이제 하시게 됐잖아요. 이제 영산선원을 진학을 하시게 됐는데 영산과 동산선원을 이제 지내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영산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는 일단 가장 시원한 것은 식당에서 벗어난 일이 시원했고, 그리고 저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 것은 이제 공부를 한다는 네. 기쁨과 희망으로 이제 영산을 갔어요. 네네. 아, 영산을 가니까 공부보다는 맨 일만 하는 거예요. 초창기라 아무래도 산에 가서 나무 해야죠. 밭에 가서 풀 매야죠. 또 논에 가서는 막 비가 막 오는데도 비 맞고 모내기 해야 되고 모를 심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지금 현재 여자 수도원이 그때는 원광원이었어요. 근데 2층으로 원광원 신축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층은 여자 기숙사였고 2층은 네. 법당이었는데, 와, 그때요 그 건축 그 보조라고 그럴까, 흙집 나르고 등어리에다가 그 벽돌 나르고 하여튼 너무 땀을 뻘뻘뻘 흘리니까 그 교사분들이 그때 교사한 김복한 교무님, 이세진 교무님, 최세진 교무님. 최세진 교무님 네네. 등등 계시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소금물을 타서 눈물 날라고 소금물을 타서 먹이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만 정말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네네. 대종사님 대각터로, 대종사님 탄생가로, 대종사님 구간도시 구인선진일 법인 구간도실로, 삼바째로, 그래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산 생활의 추억이 그렇게 나. 교무 발령을 덕진교당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주 덕진교당으로 가신 거죠? 근데 덕진교당으로 네네. 발령을 부경으로 받기 전에 예, 예. 중도훈련원에서 재밌었던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아, 네, 얘기 중도훈련원이야 중앙훈련원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네네. 중앙훈련원에서 그게 졸업하고 난 뒤에 예, 그 선학원생이 합해서 6개월 네.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훈련을 그때 받는데, 그때 지금 기억이, 중앙훈련원의 원장님이 향산 안희정 원장님이셨어요. 예. 근데 안희정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때 훈련을 받는데, 그때 성각 예. 교화부 주관으로 각 기관 대항 성각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성각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도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그때 반주는 안자은 교무가, 예. 그리고 지휘는 정현인 교무가 지휘를 하고 연습을 엄청 많이 했죠. 예, 예. 각 상금이 달려 있는 대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장님이 들어가면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오. 이제 정보까지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원장님을 중앙에 모셔놓고, 원장님은 노래를 가사를 못 외우시니까 붕어처럼 뻥긋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각계교절 경축 각 기관대 성각 경연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아, 예비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참가를 해서 네. 수상을 한 거네요. 네. 아, 각 교당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각 해서? 기관. 기관에서 기관대항이에요. 교당이 아니라. 아. 그때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배운 성가가 아니고 일반 노래가 뭐냐면 저 하늘의 무별보다 이 노래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동창들 모이면 그 노래가 저희 육사 동창회가가 돼버렸어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덕진교당에 발령을 받으셨을 때 이제 첫 발령지잖아요. 그곳에 가셨을 때 또 어떤 인연들을 만났고 어떤 교화를 하셨는가요? 제가 훈련 마치고 덕진교당으로 갔거든요. 예, 예. 덕진교당으로 갔는데 그때 손타원 한도봉 교무님이셨어요. 네. 근데 한도봉 교무님이 장기 중에 하나가 칭찬 잘하십니다. 아, 근데 사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했어도 예. 좀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여러- 처음 나가면. 여러 가지로 예. 어설프고 저는 긴장하고 네. 그런데도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불단에 이제 뭐 행사가 있고 법회가 있어서 꽃꽂이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그래도 못하지만 정성스럽게 꽃꽂이를 해요. 네. 그러면 그때 덕진교당 한옥이었어요. 그래서 법당 바로 여기 이제 교무님 방이었는데 문만 열면 법당이에요. 이제 제가 꽃꽂이를 다 해놓고 교무님 이제 나오셔요. 그리고 방문을 딱 열고 법당을 불단을 딱 보고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서 아이고 우리 호인 교모가 꽃꽂이도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칭찬을 잘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운으로 제가 덕진교당에서 교무님 보좌하면서 일반 교화하면 저기 교도들 보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학생들이 지금 전주 여기저기 교당을 다니면서 주인 역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교무님은 이게 학생들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제가 가기 전에 교무님이 학생 4명을 데리고 법회를 봐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담임 교무가 간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이제 붕 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어설픈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 학생이 담임 교무라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저를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 근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학원이 별로 그렇죠.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요. 걔가 이제 전라고생인데 네네. 학교에서 끝났다면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면 교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에 와서 이제 저를 도와주고 청소면 굳은 일은 다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네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지금 현재 김형선이라는 법명을 받고 교도 노릇하고 있는데 그 전라고생들이 약 30명을 데리고 오. 학생들이 막 이러는 오. 그래서 그때 저는 학생들 오면은 이제 듣기를 그냥 다 무슨 얘기가 됐든 잘 들어주고 걔네들이 뭐 축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뭐 운동한다 하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좋아하고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엊그제 제가 들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어머니처럼. 하여튼 재밌게 학생 교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는요 각 교당마다 차가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차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신도안을 간 거예요. 신도안에 대산종사님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신도안을 이제 1박 2일로 가는데 덕진에 역이 있어서 기차역, 완행열차. 완행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면 도계역으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본 학생들 됐대요. 기차를 안 타본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도 도계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신도안에 들어가서 종호사님께 인사드리고 법문을 받들었지만 법문은 생각도 안 나고 바로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노산 김태선 교무님이 저희 동기거든요. 예.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갑사로 이렇게 등산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추억도 좀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학생들하고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덕진교당에 이어서 이제 교동교당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교동교당에서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교동교당에서는 오타원 임선양 교무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오타원님은 솜씨가 좋으셔요.
바느질을 하루는 바느질 솜씨가 있으셔가지고 바느질을 이렇게 간간히 하셔요. 아, 그러셨어요. 손수.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지금으로 신라복이잖아요. 신라복. 네네네. 저거로 위에 예, 예. 신라복을 당신 몇 날 며칠을 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입히는 거예요. 저를 입혀가지고 딱 보더니 보기 좋다. 잘 입고 다녀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오타오님께서 학생들 교화하는데 많이 후원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교당 옆에 간이 건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간이 건물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다가 탁구다해까지 마련을 해주시고 네네. 학생교화 한번 잘해보라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학생이 있어요. 이혜준 학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학생이며 등등 거기서 네. 탁구 걔네들도 이제 학교만 끝났다 하면 교당에서 탁구 치고 네. 놀고 재밌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교화했던 기억이 부교무 납니다. 시절은 거의 청소년 교화잖아요. 그 네. 기억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석타원님께서는 부교무 생활을 마치고 원기 66년에 송악교당으로 초대 교무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네요. 그 송악교당은 덕진교당의 연원이었다고 네. 그러죠? 예. 예,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송악교당을 가게 된 동기는 우리 교무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었고 송악교당을 창립한 주무님이 능타운 이능우님이시거든요. 근데 덕진교당 교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송악교당이 지역명은 송천동이에요. 근데 그 송천동이 시골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천지개벽이 돼버렸어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신심도 장하고 공부심도 장하고 공심도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딸을 하나 놓고 23살에 혼자 됐어요. 혼자 되시고 난 뒤에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원불교 창립 정신 이소성대 정신으로 근검전략 정신으로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보음미 점조리 모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모아놓은 돈이 2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제 교무님을 갖다 드리면서 송악교당에 교당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송악교당에 10평짜리 슬라브 건물 전세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송악교당 문을 열게 됐어요. 초대 교무로 가셨다는 거는 이제 개척 교당에 이제 개척 교화를 하신 셈이 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또 있으셨어요? 그 전세 200짜리가 조금 협소했어요. 10평 정도니까. 그러니까 뭔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마당은 근데 넓어요. 그 마당에서 이제 좀 하고 그랬는데 하나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초파일 행사하고 예. 관등을 네. 둬야 되는데 보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관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교도님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당 바로 앞에 홍이경이라는 교도님이 계셔요. 근데 네.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분이 집이 교당 바로 앞이기 때문에 미니 2층 집으로 이제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무님, 우리 미니 2층에 보관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럼 좋지 해가지고 그 미니 2층에다가 그 50개의 관등을 다 이제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네네. 그 관등을 다시 이제 사용을 달아야 하기 되니까. 위해서 제가 그 2층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걸어놓은 2층에. 예. 올라가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짝 뛰면서 제가 툭 떨어져 버렸어. 툭 떨어진 것이 그 집 안방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그 집 큰아들이 군인 갔다가 휴가를 왔어요. 아이고. 휴가를 와가지고 그 안방에서 잠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네요. 참. 그 뒤에 내가 생각을 하려니까 참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지. 천만 다행이다. 그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 아들 배로 그렇죠. 떨어져 봤어라. 큰일 어떻게 났어요. 어쩔 뻔했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다친 팔목이 지금도 여기가 조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바로 정형외과 갔는데 맞췄는데 이게 평생을 지금 제가 조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협소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송악교당에서. 교당이 이제 열악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협소해서 조금 다시 찾아가는 곳이 이제 500짜리 전세 2층 집으로 올라갔어요. 아, 또 이동을 하셨나요? 네. 아, 그래가지고 500만 원 그 신협에서 돈 얻어가지고 이제 그 500짜리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요일만 이 넓은 공간에 일요일만 법해본다는 게 너무 아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교도들하고 연말을 하다가 학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마침 교도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도움으로 그 이사간 그곳에서 원일 미술학원을 했어요. 그때도 이 숙자 선생님이거든요. 미술을 전공하신 선생님인데 네네네. 얼마나 야무지고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는지 정말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교도가 아니셨나요? 네. 그래가지고는 근데 그때 또 교화부 주관으로 예, 예. 전국 어린이 미술 공모전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도 참여를 하자 해가지고 이숙자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는지 그때 저희가 근데 이제 이 원일이라는 이름도 원불교에서 1등 가는 미술 학원으로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 이숙자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모전에 참석할 때도 열심히 지도를 해서 결국 원불교 송악교당 원일 미술학원이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 송악교당에 계시면서 그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전주 소년원 법회도 보셨다면서요? 아, 그 소년원도 처음에는 잘 기억이 지금 좀 아물아물 하는데 좀 긴장했었죠.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법회를 보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인과 이야기 하면서 공부하는 이야기 하면서 그냥 그래 법회를 봐준 기억이 납니다. 그 송악교당에서 이제 전세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의 송악교당 부지 마련도 그때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하면서 많이 울었죠. 어떤 근데 과정을 겪으셨어요? 미술학원 자모님 한 분이 네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교무님 제가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 전세를 면하고 땅을 마련해서 내 집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으면 지금 현재 있는 땅이 400평이에요. 400평인데 그 절반을 예. 자기가 좀 사주고 절반은 교당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유미 엄마인데 그 유미 엄마가 도와줘가지고 그 절반을 마련해서 제 후임 교무 저는 계약만 하고 제 후임 교무님이 거기다가 집 짓고 어린이집 하면서 대성황을 이루신 것 같아요. 성공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계약만 하고 그러고 나왔죠. 네. 그 송악교당에서 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개척의 역사를 쓰셨는데요. 이후에 원기 74년에는 은평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네요. 그곳에서 네,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은평교당 가서 첫 법회를 보는데 예. 어느 스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명이 권세혁 교도님이신데, 스님이요? 예, 법명.
예, 네, 그 네. 남자 교도님이신데 아, 스님이 은평교당. 아니셨구나. 네네.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을 그동안 했대요.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탈모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탈모 증세가 일어나니까 심지어 머리, 눈썹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다 스님같이 밀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좌선입니다. 하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도님들도 이제 하셨겠지만 이분이 그게 굉장히 귀담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면하고 이제 그 집에 자기 기도방에 앉아서 이제 선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제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교당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아, 좋죠. 그래가지고 교당 하면서 제가 대문 열쇠까지 드렸어요. 그래 교당에서 매일 오셔서 이제 같이 저랑 좌선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머, 그런데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올 무렵에는요, 60대 할아버지가 40대 아저씨로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탈바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스승의 날만 되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은평교단에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변호사의 우리 최재혁 변호사 회장님이 계셨는데 회장님이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니까 그때 은평은 강북에 있고 우리 회장님 집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서 새벽같이 운동부 차림으로 교당을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금일봉을 챙겨주시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 그런 일도 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후에 충주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는데요. 네. 예, 충주교당에서 그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그 전화 상담을 또 하시기도 하셨다면서요. 충주에 갔을 때만 해도 40대 초반이니까 막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역민을 위해서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마침 생명의 전화를 하는 직원을 만났어요. 아, 그래 그 그러셨군요.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작업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봉사를 좀 했어요. 이제 충주교당 교도님들과 함께 또 여러 사회 봉사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예, 예. 그 중에 하나는 그 일반 교도님들하고 청소년들이 그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청소년들하고 그 은혜의 쌀 나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은혜의 쌀 나눔 운동을 하면서 그럼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3인이 1조가 되어가지고 충주 시내 가가오를 다 방문하자. 방법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3인이 1조가 돼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예. 쌀을 거두고 또 쌀을 못 주는 집은 현금을 주고 해가지고 거의 8가마 정도가 그때 모여졌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8가마를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예. 이렇게 전달을 한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일일 찻집, 네. 소담이라는 찻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일 찻집을 하는데 티켓을 만들어가지고 일일 찻집을 해가지고 그 일일 찻집에서 모아진 성금으로 결손가정인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동방의 빛 저자 문산 김정용 총장님을 모시고 네네. 사상 강연회를 했어요.
어디서 그것도 하셨나요? 시청에서 시청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팜플렛을 드리면서 이제 총장님 오신다 하니까 아 그러시냐고. 시장님이면 아니 총장님이면 그 장관급인데 네. 제가 그날 대접을 하고 제가 모시겠다고 딱 그러시는 거. 네, 너가 네.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날 행사 당일날 시장님과 시 직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한 500명 모이는 것 같아요. 500명에서 강당에서 사상 강연대회를 하는데 식전 행사로 우리 청년들이 예. 그 사물놀이 그를 계속 연습을 했는데 네네네. 사물놀이를 식전 행사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예. 강연회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날 시민들을 위한 사상 강연회를 그날 좀 했고요. 또 문산 총장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묵을 아주 좋아하셔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정성스럽게 그 묵을 그래서 그날 묵밥을 좀 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생각이. 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청년들하고 좀 많이 활동을 좀 한 것 같아요. 특히 그때 우리 회장님이 그 도립병원 원장님이셨는데 그 원장님이 저 청소년 교화라고 당신 자가용도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교도님들이 의무로 양으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힘을 밀어 주시니까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청년회와 아울러서 이렇게 학생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또 그때 또 전무 출신도 거기서 출가 소원도 한 친구가 그때 나왔다면서요. 청년 네네. 한 사람이 네네. 지금 전무 출신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를 원강선언 재법성지 예. 원강선언에서 근무를 정말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벌써 나이가 제가 퇴임이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버퍼가 나왔어요. 노산이래요. 노산 박청아 교무가 그때 활동했던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출가를 교단에 했군요. 일조를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충주교당에서 이제 6년을 보내시고 이후에 마산교당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마산교당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안정이 됐잖아요. 안정된 교당에 가보니까 제가 조금 대종사님 법문을 다시 체감할 정도로 정말 교무생활 잘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고열마가 되겠네 하는 생각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그 짧은 마산교당에 생활했지만 그때 교도님들이 핸드폰이 저는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구장님도 핸드폰이 있고 저 밑에 부교무도 핸드폰이 있는데 왜 교무가 핸드폰이 없노? 그러시면서 핸드폰을 사주죠. 그래가지고 처음 그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쥐고 사용한 기억이 나고요. 뭐 시계도 사주시고 오시면 옷 뭐 생활 필수품이 필수품 거기다가 액센트 차까지 사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 되겠다. 교무 잘못하면 고열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각성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야 뭐 다 안정이 됐기 때문에 교구장님 잘 보필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보필을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교도님들과 이렇게 하나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웃고 살은 것 같아요.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 어느 교도님이 저한테 우리 교무님은 벼로 하나 지어준다면서 한박꽃이라고 저게 벼로를 지어줄 정도로 제가 많이 웃고 살은 것 같아요.